안녕하세요,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고마와 함께 스웨덴에 있는 우체국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스웨덴의 우체국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 예정이에요. 건물이 굉장히 앤틱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티켓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마와 함께 스웨덴에 있는 우체국 박물관에 들어왔어요. 티켓을 끊고 들어왔고, 여기 간단한 우체국 박물관에 맵을 주더라고요. 이 맵을 따라서 지금부터 투어를 해볼 거예요. 고마저씨 얼굴보다는 여러 가지 스웨덴의 우체국 박물관, 예전 우체국서부터 사용됐던 자동차, 자전거 또는 편지, 우표 이런 거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고마저씨도 무지무지 기대가 됩니다. 자, 렛츠기릿!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스웨덴 우체국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우체국 박물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스웨덴 우편과 통신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스웨덴 우편 서비스의 변천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우체부들은 무거운 편지 가방을 들고 먼 거리를 걸어다니며 우편물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깊이 쌓이고 얼어붙은 길을 걷거나 스키나 썰매를 이용해야 했는데 눈보라와 극한의 추위는 큰 위험 요소였습니다. 방한복과 방수신발, 따뜻한 모자를 착용했지만 장시간 외부에서 일하는 것도 여전히 힘든 일이었죠. 옛날 스웨덴 우체부들은 매우 험난한 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스웨덴은 겨울이 길고 혹독한 추위와 눈이 많아 우체부들이 배달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체부들이 타고 다녔던 기차입니다. 아무래도 기차를 타고 다닌다면은 눈을 조금 피할 수 있어서 우체부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시는 것 같이 편지와 소포물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부분 걸어서 다녔고, 외딴 마을이나 시골 지역으로 가는 배달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달 경로에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나타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체부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구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철도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배달 업무가 조금 수월해졌으나 여전히 험준한 환경 속에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많은 양의 편지들 보이시죠? 이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우체부들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눈을 견딜 수 있는 방한복을 갖추어 입었는데 기본적으로 견고하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제복을 입었습니다. 옷의 색상은 스웨덴 우체부의 상징이자 우편의 대표 색상인 남색 또는 짙은 회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체부의 제복은 스웨덴 왕립 우편 시스템의 공무원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옷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우체부들은 두껍고 긴 외투를 착용했으며 외투는 방풍 방수 기능이 있는 천으로 제작되어 혹한 속에서도 몸을 보호했습니다. 우체부들은 특정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왕실 우편 상징이 있는 로고가 달린 모자나 방한 기능이 있는 두꺼운 모자를 썼습니다. 겨울철에는 모피가 달린 모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장갑과 튼튼한 가죽 부츠를 신어 눈 속이나 험한 길에서도 발을 보호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우체국에 도착한 소포와 편지들이 어떻게 분리되어서 우리 집 앞까지 오게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쭉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이 화면을 담은 벽이 그냥 벽이 아니고 편지 박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브라운관 모니터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우편 가방은 무겁고 부피가 큰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크고 튼튼한 가죽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가방에는 우편물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와 잠금 장치가 있었죠.
여기 권총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우체부들이 갖고 다니는 권총입니다. 이 당시 우체부가 얼마나 극한 직업이었느냐를 보여주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나팔도 우체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긴 칼도 보이는데요. 옛날 우체부의 모습을 보시면은 총도 차고 칼도 차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소포와 우편물을 노리는 강도들에게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옛날 스웨덴 우체부들은 일상적으로 악천후와 물리적 위험을 마주해야 했고 강력한 체력과 끈기가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우체국 박물관을 짤막하게 투어를 해봤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다시 곰아저씨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곰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와 함께 스웨덴에 있는 우체국 박물관에서 쭉 이렇게 투어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이 돼서 또 구역마다 집배원들의 일하는 구역들이 다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아주 먼 지역까지 아주 기쁜 소식 또는 슬픈 소식, 어떤 소식들을 전달을 해야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 북유럽은 매우 추운 겨울 계절이 길기 때문에 기차도 타고 가고 또 중간에 여러 도적들을 만나면 그 위험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총도 들고 다니고 칼도 들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즉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을 오가는 전문가이기도 했고 또 모험가 또는 여행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우체국 박물관에 와서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넓은 또 먼 거리에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사연을 주고받는지 공부하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글씨를 쓸 일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갔더라도 서로 카톡하고 SNS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이곳 어린이들은 또는 부모님들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고 느리지만 아주 소중한 자기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서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전달하는 이 편지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마 우체국의 세계관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마와 함께하는 스웨덴 우체국 박물관의 여행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체국 문화 또 우체부 편지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고마저씨가 만드는 고마 우체국 브랜드, 바로 그곳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 또 느리지만 소중한 편지 문화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자 하고요. 그 안에는 또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만이 느끼는 감성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멀리 스웨덴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고마 우체국, 이 스웨덴 우체국 탐방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안녕. 또 봐요. 고마. I was lost in the menace of the